빅테크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구글, 아마존 이들의 수익률은 아마존을 제외하면 꽤 비슷합니다. 하지만 폭락할 때는 다릅니다. 메타는 70%가 빠졌습니다. 아마존은 38%, 구글은 35%, 마이크로소프트는 28%가 빠졌습니다. 애플은 오히려 4%가 올랐습니다. 폭등할 때는 정확히 반대로 갑니다. 메타는 550%가 올랐고요. 아마존은 106%, 구글과 마소는 90%, 애플은 67%가 올랐습니다. 빅테크는 같지 않습니다. 빅테크는 서로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메타를 사야 하는지, 언제 애플을 팔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빅테크는 돈을 버는 방식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이게 애플의 매출이고요. 이건 메타의 매출입니다. 딱 봐도 서로 많이 다르죠? 애플은 매출의 71%가 아이폰 매출입니다. 애플이 가장 적게 빠지고 가장 안정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아이폰 때문입니다. 아이폰은 사실상 필수제에 가깝습니다. 미국 전체 핸드폰의 67%가 아이폰입니다. 10대로 가면 87%가 아이폰입니다. 핸드폰은 짧으면 1년, 길면 2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애플은 경기가 좋아도 경기가 안 좋아도 아이폰이 꾸준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이폰은 필수제이자 든든한 캐시카우입니다. 아이폰 한 대 팔면 마진 얼마 남는지 아십니까? 판매가가 1,099달러입니다. 원가는 501달러밖에 안 합니다. 마진율이 55%나 합니다. 엔비디아 영업이익이 62%입니다. 애플이 시총 1등인 이유가 있습니다. 애플은 지금도 대만 팍스콘 공장에서 싸게 생산한 마진율이 55%나 되는 250만원짜리 핸드폰을 전 세계에 매년 2.3억 대씩 팔고 있습니다. 마진율 55%짜리를 1년마다 2.3억 대씩 팝니다. 애플 주가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합니다. 반면 메타는 오를 때는 너무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너무 많이 내립니다. 메타는 매출의 98%가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광고도 아니고 가장 취약한 B2C 고객 기반 광고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인스타에서 광고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스타에 광고하는 게 매출에 그대로 잡힙니다. 그게 매출의 98%입니다. 이 광고는 필수제가 아닙니다. 경기가 조금만 안 좋으면 광고주들은 광고를 끊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광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매출의 98%가 클릭 하나로 사라집니다. 메타의 매출 구조는 유연하지만 취약합니다. 경기가 좋을 땐 주가도 폭등합니다. 경기가 조금만 나쁘면 주가는 폭락합니다. 애플은 다릅니다. 애플은 경기 불황이어도 아이폰이 어느 정도 팔립니다. 앱에서 발생하는 부가 매출도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애플은 적게 폭락하고 적게 폭등합니다. 안정적인 우상향을 그립니다. 메타는 폭락할 때 말도 안 되게 망하고 폭등할 때도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비슷합니다. 다 같은 빅테크입니다. 하지만 과정에서는 서로 많이 다릅니다. 사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메타가 373달러에서 88달러까지 70%가 빠진 건 광고가 순식간에 잘려서입니다. 하지만 그럼 왜 590달러까지 순식간에 700%가 올랐냐? 광고 때문이 아닙니다. 이때는 러우 전쟁과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메타가 폭등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정사정 없이 해고하는 인원 감축 때문입니다. 메타는 SNS 광고 기업입니다. 애플처럼 필수 인원이란 게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많이 고용하고 사업이 안 되면 가차없이 바로 자릅니다. 2022년 주가는 88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메타 CEO 주커버그는 총 2만 1000명 전체 인원의 30%를 이메일 한 통으로 한 번에 잘랐습니다. 고정비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영업이익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주가도 반등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최후의 필살기 자사주 매입입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2022년에 확 줄어듭니다. 이 차트는 메타의 현금 보유량 차트고 이때 줄어든 돈이 자사주 매입에 쓰였습니다. 그럼 자사주 매입이 뭐냐? 쉽게 말하면 회사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주가가 쌀 때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려면 이때 해야 합니다. 메타는 광고 매출이 98%이기 때문에 주가가 70%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30%나 잘랐고 자사주 매입을 300억 달러나 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때문에 고정비가 큽니다. 직원 자르기도 쉽지 않고 자사주 매입도 갑자기 크게는 못합니다. 메타는 SNS 광고 기업입니다. 고정비가 적습니다. 필요 이론도 적습니다. 자유롭게 자르고 현금 남으면 주식에 태웁니다. 하드웨어가 없는 SNS 광고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가는 다시 700%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날뛰면 당연히 나쁜 겁니다. 신뢰성이 낮고 회사가 쉽게 위험해집니다. 메타 CEO 주커버그는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개발하는 게 메타 글라스입니다. 메타도 애플의 아이폰처럼 1년에 2.3억대 파는 필수 하드웨어 회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메타는 지금까지 엄청 말아먹었습니다. 2014년부터 오큘러스 포탈 캐스트를 출시했지만 실적은 처참합니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랑 다르게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애플은 가장 어려운 하드웨어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워렌 버핏도 최근에 절반 팔긴 했지만 10년 넘게 애플을 보유했던 이유는 하드웨어를 통한 매출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그럼 마수와 구글, 아마존은 어떠냐? 얘네들은 주가로 보면 애플과 메타 사이에서 비슷하게 움직이죠. 사업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아마존, 마소의 공통점은 사업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 하나 삐끗해도 문제없게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구글은 광고 수입이 줄어도 구글 클라우드, 유튜브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가 하방을 받쳐줍니다. 마소는 애초에 애플처럼 소프트웨어 필수제입니다. 경기 어려워졌다고 윈도우 삭제하거나 엑셀 삭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애조라는 기업용 클라우드 사업도 있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필수제입니다. 매년 30%씩 안정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가 다양합니다. 광고가 줄어도 다른 사업에서 메꿔줍니다. 윈도우, 엑셀, 애저는 필수제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꾸준히 매출이 나옵니다. 구글과 마소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메타처럼 많이 빠지지도 않고 애플만큼 안정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마존이 앞으로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보는 아마존은 쿠팡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소에는 애저라는 클라우드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존에는 AWS라는 클라우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존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아마존의 든든한 캐시카우가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존 쇼핑입니다. 미국 내의 거의 모든 쇼핑은 우리나라의 쿠팡처럼 아마존이 전부 다 먹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아마존이 드디어 돈을 벌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의 사업 철학은 심오하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저렴한 요금으로 모든 시장을 장악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룩합니다. 여기서 요금을 조금만 더 올립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현재 그 계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차트 보이시죠? 10년 넘게 행보하다가 작년부터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영업이익률 9%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쿠팡에서 요금 올려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죠. 아마존도 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PER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 PER이 높을수록 주가는 고평가됩니다. PER이 높으면 주식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애플, 마소, 메타 모두 PER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PER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PER은 주가를 이익으로 낳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PER이 내려가는 건 이익이 주가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아마존의 도약은 어쩌면 지금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빅테크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메타는 등락폭이 심하고 애플은 안정적입니다. 아마존은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에 장착할 소프트웨어 AI를 원하고 있고 마소와 구글, 메타는 하드웨어인 아이폰을 원합니다. 결국 서로 보완하면서 주가는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폭락하고 폭등하는 과정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이해하면 앞서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